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자,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명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장 긴장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고부관계. 아직은 결혼 안 하셔서 모르겠지만 아주 이 긴장이 쫄깃쫄깃하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재미로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 명절 앞두고 고부관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꼭 발명되었으면 한다는 게 있다고 합니다. 봐도 시댁 말 번역기, 그리고 며느리 말 번역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아니, 고부간의 소통이 그만큼 미묘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사실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번역기는커녕이고 이렇게 한쪽에서 쿵 하면 짝 하는 그런 화목한 고부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긴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날씨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알아볼게요. 이설아 캐스터. 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서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고 있고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는 강원 영서와 충청 내륙에, 오후에는 내륙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비가 오다가 낮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예상 강우량만 봐도 강원 영동 지방은 20에서 60,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가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늦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이 29도 등 서쪽 지방은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는데요. 다만 강릉이 24도 등 동쪽 지방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1.9도, 부산은 21.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이 29도, 전주와 광주가 28, 강릉이 24, 대구가 26도로 서구 동저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과 남해 먼 바다에서 바람이 강해지면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아지겠는데요. 이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추석 당일에 중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휴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늦더위가 차츰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대한민국 방방곡곡 지역희망 프로젝트, 오늘은 광주광역시로 떠난다고 합니다. 조은아래 씨. 네, 제가 또 광주까지 열심히 달려갔다 왔는데요. 함께하면 행복이 2배, 3배, 4배 팡팡 늘어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와 함께 힘을 합치는 지역 행복 생활권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희망 프로젝트. 오늘은 지역 경제는 살리고 주민들의 건강, 나아가서 삶의 질까지 챙기는 광주광역시의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을 소개합니다. 풍류와 문학의 고장 광주.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산실로 꼽히는 이곳은 한벽당과 풍암정 등 운치 있는 누정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진짜 좋다.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풀내음도 나고 꽃내음도 솔솔 나고요. 바로 그때 그림 같은 경치에 어울리는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무슨 음악 소리가 들거든요? 되게 아름다운 소리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뭐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아름다운 경관에 어울리는 멋스러운 국악 연주가 한창이었습니다. 숲속 정자에 앉아서 연주를 들으니까 마치 시간 여행을 온 듯 하더라고요. 와, 멋지네요. 진짜 이렇게 야외에서 이런 거를 들어본 적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얼쑤 이번엔 한껏 힘을 묻어봅니다. 모두들 한 목소리로 부르는 아리랑, 정말 인상 깊더라고요. 신들어 울린다고 해야 하나? 되게 좋았어요.
운치 있는 누정에서 즐기는 풍류 한마당. 한벽당뿐만 아니라 담양의 소세원 등에서 열리는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은요,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진행 중인 건데요. 광주광역시와 담양이 함께 손을 잡고 이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누정과 또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풍류남도 나들이는 공연 감상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함께 풍류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는데요. 이번에는 조선시대의 선비가 된 듯한 기분으로 사군자 체험을 해봅니다. 한국화에 대해서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접해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조금 더 친숙하게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난치기에 도전해봤는데요. 글씨를 왕년에 썼기 때문에 한국화도 좀 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면서 붓을 집어 들었거든요. 눈썹. 네, 방금 한 말은 취소입니다. 해보니까 어렵네요. 남 모양 보면은 저만 어려웠던 걸까요? 속성 과외 덕분인지 여기저기 근사한 작품들이 탄생하는데요. 와우, 좋아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도 진행 중인데요.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 하지만 일부 대도시의 응급의료기관이 몰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뭔가 중요한 회의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 80대 전남 나주의 의료진과 이곳 의료진이 원격으로 협진 중인 상황인데요. 교통사고로 환자가 발생했지만 응급장비와 의료진 부족으로 대학병원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송 전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의료진이 미리 자료를 공유하고 이송 여부를 협의하는 건데요. 전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혈압 유지시키면서 저희 쪽으로 환자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지하면서 응급조치 이후에 바로 즉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5개 시군은 광주광역시에 비해서 응급의료기관이 부족한 상황. 이에 전남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응급협진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일단은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애우에 있어서 조금 더 생존율에 대해서 좀 높아질 것 같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잠시 후 원격 협진으로 전원이 결정된 교통사고 환자가 이송되어 오는데요. 증상기록 및 임상경호 검사 결과를 미리 전달해서 빠른 대처가 가능해지고 중복검사로 인한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병원에 저희 흉부외과 의사가 많이 없어서 전대병원로 많이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나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이곳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던 이봉식 할아버지 역시 응급협진 시스템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도 다치셨어요. 지금 뇌출도 있거든요. 여기 강주로 와서 빨리 되었어요. 치료가 회복이 빨리 되었어요. 그러면 몰라 어쩌고 되었는가. 응급환자 발생률이 높은 전남 지역에서 취약지 응급협진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환자분들이 애매하게 조금 지역병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랑 협치를 해서 지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경증의 환자들이 굳이 큰 병원 안 와서 이렇게 비용을 좀 절감하게 해서 하는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음 소식은 윤지연 씨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그야말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드라마죠. KBS 구름이 그린 달빛에는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척하고 나타나는 박보검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에는 투닥투닥하는 실제 남매도 있는데요. 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남매들의 활약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추석을 맞아서 방송인 김구라 씨와 또 1박 2일 귀염둥이 차태현 씨가 만났다고 하거든요. 무슨 일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타공인 KBS 공무원 차태현. 그리고 각본 있는 영화나 드라마는 아니고 그 시절 제작진으로부터 시간여행을 제안받습니다. 시간여행의 동행자는 방송인 김구라.
섭외를 했어요. 태연 그 친구는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탄생한 파일럿 브라차타 새소년. 과거로 돌아가 그 시절을 체험하는 타임슬립 버라이어티인데요. 김구라, 차태현 외에도 악역 전문 배우 김병옥, 1박 2일 출신 꾀돌이 은지원, 아이돌 그룹 리더 랩몬스터가 시간여행에 함께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나선 동생들과 추억 속에 담긴 형님들. 그들의 시간 여행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럴 거면 가루를 그냥 먹죠? 9월 15일 목요일 밤 구라차차 새소년에서 확인해 보시죠. 연태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드라마 속 남매부터 만나기만 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현실 남매들까지 엄마 미소 짓게 하는 TV 속 남매들 만나보실까요? 까칠하기가 거친 사포 같은 왕세자 이영. 이 까탈스러운 세자를 무장해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자의 누이 동생 명은 공주인데요. 최근 실연의 아픔으로 식음을 상태한 명은 공주. 이 소식을 들은 누이 바보 세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어쩐 일이십니까? 잘한다. 죽을 상을 해가지고. 밥을 먹지 않은 공주가 걱정돼 한달음에 달려온 세자. 공주에게 책 한 권을 건넵니다. 뭐죠? 이게 뭡니까? 이거 먹으면 알려주마. 공주의 호기심을 자극한 후 손수 밥을 떠먹이는데요. 저 주면 안 돼요. 마음에 드는 놈 있으면 찍어. 내가 어떻게든 네 앞에 데려다 놓으마. 사랑에 상처받은 공주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세자. 사내는 많은 법이다. 동생 일이라면 열을 제쳐두고 달려오는 멋진 오빠가 있어서 든든할 것 같은데요. 또 얼마 전 동영한 드라마 아이가 나서서도 든든한 오빠를 가진 여동생이 등장합니다. 하나, 둘. 사랑스러운 막내딸 연태에겐 다정한 첫째 오빠 상태와 늘 내 편이 돼주는 둘째 오빠 호태가 있는데요. 줘봐. 야, 내 동생을 괴롭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금쪽 같은 여동생의 연애는 이 두 오빠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 둘만 있는 방 안에서 행여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안절부절 못하는데요. 둬도 돼? 저 자식 저거 얼마나 음흉한데? 응? 오빠들의 예상대로 애정 행각이 한창인 방안. 이때 미안하다. 녹화하는 걸 깜빡했네. 아유, 아닙니다 형님. 네. 괜찮아 오빠. 아니 밥 기다리기 지루할 텐데 앨범이나 보라고. 다짜고짜 앨범을 건네며 여동생 연애 단속에 나서는 첫째 오빠. 하던 거나 마저 하자. 하지만 두 사람의 애정 행각은 멈출 줄 모르고요. 이번엔 둘째 오빠 호태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 밥 차리는 동안 둘이 한 방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문 딱 열어놓고 있어라. 다 보이게. 연애 단속 확실히 하는 오빠들 때문에 연애하기도 참 힘드네요. 드라마 속 오빠들의 여동생 지키기가 한창인 가운데 드라마 속 훈훈한 남매들의 모습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진짜 남매가 있습니다. 친남매 듀오 악동 뮤지션이 그 주인공. 새로운 남매를 담당하고 있는 동생 이수연. 오빠 이찬혁입니다. 오글거리는 동작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요. 얘는 일단 화장 안 하면은 못 알아보고요. 여동생을 지켜주기는커녕 거침없는 공격도 서슴지 않는 오빠입니다. 남매 전쟁은 SNS상에서도 계속되는데요. 그런데 어쩐지 폭로와 공격 속에 서로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는 듯하죠. 제가 센터죠. 저가 센터죠. 센터로 저기 역할이 있을까? 수연이가 확실히 맞아요. 카메라를 많이 받긴 하는데 네. 그렇게 카메라를 많이 받도록 제가 파트를 준 것도 저니까. 실질적인 센터는 나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투닥거리지만 이 모든 것이 서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실 남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참 예쁘죠? 최강 호흡으로 개그에 도전한 현실 남매도 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섭외를 해서 저희가 번호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한테요. 예. 18. 18. 18번. 침팬지예요. 정답입니다. 리차드 김 도전 성공. 감사합니다. 서프라이즈. 잠시만요. 그 여성분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오빠 걸렸어. 사실 번호를 골라준 방청객은 개그맨 김준호 씨의 여동생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개그 본능은 의도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저는 뭐 친동생한테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오빠, 네 오빠 죽었다. 네 오빠 울고 있어. 준호야, 너 취했니? 오빠 우는 거 안 들려? 들려. 근데 왜 안 물어봐, 우냐고. 아니, 웃기잖아. 동생 미진의 망치로 인해서 미션을 실패했지만 큰 웃음을 남긴 두 남매. 때론 듬직하게, 때론 다정하게, 때론 솔직하게 공감과 웃음을 부르는 TV 속 남매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남매 열전 재밌게 잘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뉴스와 이슈 밀착 취재해보겠습니다. 강승화 아나운서. 추석을 앞두고 이제 흰머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은근히 많으실 텐데요.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셀프 염색법 준비가 돼 있고요. 그 전에 앞서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생후 7개월 된 갓난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지 1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에 태어난 지 7개월 천사 같은 아이 소희였는데요. 소희의 부모님은 맞벌이를 위해서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 평소처럼 어린이집에 간 소희는 등원 2시간 만에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그리고 1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희가 이제 힘없이 누워 있었고 구급대원분들이 이렇게 심폐소생 응급처치하고 있고 심정지한 시간이 최소 30분 이상은 돼서 뇌손상이 이제 심할 거라고. 그 상태로 호전이 되질 않았어요. 계속 사망할 때까지. 아침 인사를 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싸늘하게 식어버린 딸. 사인은 질식으로 인한 심부전이었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애가 혼자 젖병도 못 잡는 아이거든요. 젖병 물려놓고 젖병 안 떨어지게 방뇨 같은 걸로 이렇게 개놓고 그리고 방문을 닫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 말도 못하는 아기. CCTV를 확인해봤는데요. 소희는 젖병을 물고 54분, 젖병을 빼고 33분을 혼자 있었습니다. 수유 시에는 반드시 먹고 나서 우유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잘 트림을 시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어른의 보호하에 수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체 왜 그 어린아이를 혼자 둔 걸까요? 너무 조용히 재우려고 태어나도 자수에 좀 자게 해서 먹이면서 재우려고 했대요. 그 전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애를 먹였는지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부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근거 없는 소문이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들 사이에서 소희에게 원래 지병이 있었다는 메시지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애기 태어나면은 이제 선천대사 이상 검사하고 전혀 뭐 지금 상황에서 이상 나온 것도 없고. 불과 한 달 전에 했던 검사 결과인데요. 소희가 참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문제 없네요. 네. 지금 어린이집 원장이나 그쪽에서는 뭐 어떻게 해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과만 할 뿐 뭐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이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는데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해 봤는데요. 연결이 안 됐고요. 현재 사건은 경찰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정밀 부검을 요청했기 때문에 46년 되면 저희가 수사하죠. 소희가 떠난 지 2주가 됐는데요.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은 여전히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생후 7개월 된 소희의 죽음, 그날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길 바랍니다. 자, 청결용으로 또 어린이들에게도 많이 사용하죠. 물티슈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제품을 조사했는데 27가지 중 2가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는 지난해 8월에서 올 4월 생산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 성분이 검출됐고요. 아기용 물티슈를 판매하는 한 업체의 경우 6월 24일 생산된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4,000배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제가 쓰고 있었던 제품이니까 당황스럽죠. 왜냐면 애기들 쓰려고 일부러 더 비싼 돈 주고 사는 건데 믿고 쓸만한 제품이 없구나. 아예 물티슈 사용을 금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두 업체 모두 문제 제품들을 전량 회수 조치 중에 있다는데요. 자발적 리콜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잘 되고 있을까요? 물티슈요. 저 뒤에 거 주세요. 저거요? 네. 저건 안 파는데. 저 안 팔아요? 네. 왜요? 아무튼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어서. 다른 가게를 가봤습니다. 여기는 회수 조치가 잘 됐을까요? 물티슈가 저쪽에 있는 게 낫죠? 근데 갑자기 주인이 밖으로 나갑니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버젓이 할인 상품으로 팔고 있었습니다. 비싸게 팔아요? 제일 좋은 거죠? 유명한 거죠?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가게에서도 문제의 제품 발견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다른 제품 아래 깁스옥이 놓여 있었는데요. 이거 괜찮아요? 좋아요? 여전히 판매 중인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회수 조치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제도 새벽 1시까지 저희가 마트 쪽 회수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돌고 있거든요. 나간 데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차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지금 노력 중입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안전 기준을 위반한 혐의이기 때문에 자발적 회수 권고를 요청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해당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티슈에 대한 그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아산시의 한 아파트인데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보이세요? 어우 세상에. 고양이에요, 고양이. 수십 마리의 고양이들이 발견됐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오물 속에서 오랜 시간 지낸 고양이들인데요. 베란다에도 되게 많아. 네, 여기서 발견된 고양이 놀라지 마세요. 40마리였습니다. 빈 집에 고양이만 놔두고 세입자가 집을 비웠다. 계약 만료 기간쯤 집주인에게 전해진 한 통의 문자 메시지, 고양이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긴 채 세입자는 연락 두절됐습니다. 쓰레기장? 오물로 다 온 집안이 뒤덮여 있었었고 고양이들 12마리인 줄 알고 갔었는데 고양이가 막 수다를 새길 수 없을 정도로 많았었고요. 몇 개월 방치된 상태로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끔찍하게도요, 오랜 시간 굶어서 뼈와 가죽만 남은 고양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영양실조 당연히 걸렸고요. 유산까지, 죽음 직전까지 갔던 한 고양이는 수혈까지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발견된 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상태가 아주 심각하죠. 4년 전에 참 멀쩡했던 집이 지금은 폐가 수준이 됐습니다. 벽지 찢어졌고요. 벌레 있고요. 오물까지 있고요. 집 수리비만 700만 원에다가 월세도 몇 달째 밀렸다고 합니다. 관리비도 8개월째 밀려 있었다고 하네요. 아, 저러고 그냥 잠적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주문하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여기 나가는 상황인지 몰라요. 국내에는 없다라는 얘기 있는데 세입자 어디 간 걸까요? 경찰에게 확인해봤습니다. 확인은 됐습니다. 국내에 없어요. 외국 출국해 나갔네요 보니까. 주인한테 보냈다는 그 문자도 출국한 다음에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동물보호법상의 유기행위로 해가지고 과태료 사항에 해당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나저나 이 집에 고양이는 왜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걸까요? 초창 4마리인가 3마리를 베란다 문을 열어놓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고 그래요. 고양이가 지들끼리 새끼를 낳으니까 개체수가 늘어난 거죠. 그 고양이가 종류가 그냥 좋은 거거든요. 교배해서 파는 것 같아요. 분양이 목적이었을 거라는 주민들의 추측인데요. 고양이들이 있는 보호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얼핏 봐도 같은 종의 고양이들이죠. 알고 보니까 마리당 20에서 45만 원의 고가의 품종이었다고 합니다. 수선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이제 보호소에 입소된 고양이가 40마리인데 그중 35마리 정도가 한 종으로서 입양을 판매 목적으로 기른 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버려져야 했던 고양이들, 현재 고양이들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안락사가 원칙인데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께서 이제 입양을 하셨으면 희망합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벌초 많이 하시죠? 근데 말벌 때문에 참 위험합니다. 올 한 해 말벌에 쏘여 사망한 사람만 10명이라고 하네요. 생명을 위협하는 말벌 때문에 전국이 지금 비상인데요. 말벌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말벌의 공격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현장인데요. 벌집을 툭툭 치자 사나운 말벌들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을 향해 날아오는 말벌들. 근데 밝은색 모자를 쓴 곳에는 말벌이 없죠. 네, 같은 공간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색깔에 따른 공격성도 다를까요? 확인 결과 검은색 실을 향해서는 달려오고요. 밝은색에는 오지도 않습니다. 흰색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타나고 어두운 검은색 계열의 벌들이 많이 흥분을 하고 공격성이 강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밝은색 입으시고요. 실수로 말벌집을 건드려서 말벌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에는 팔을 휘젓거나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네, 대신에 직선거리로 20m 이상 재빨리 벗어나면 공격을 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성묘 전에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지난 7일 이른 아침 119로 신고 전화가 들어왔는데요. 구급대가 출동한 곳에 다급해 보이는 만삭의 산모가 있었습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했는데 빈통이 너무 심해진다라고 하셔갖고 아파트 단지를 다 빠져나오지도 못했는데 아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0분 만에 예쁜 공주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출생장소 확인해 볼까요? 출생장소 구급차. 이야, 성격이 참 급한 공주님이죠. 얼마나 예쁠까요? 만나볼게요. 탄생한 지 6일밖에 안 됐습니다. 참 건강해 보이죠? 아이의 엄마는 이번이 3번째 출산이라고 합니다. 뉴스에서만 들었던 얘기지 진짜 제가 그럴 줄은 몰랐고 당황할 새도 없었고 진짜 그 순간에 그 119 구급대원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했을까 아찔하기도 하고 진짜 감사했어요. 네, 아유 우리 예쁜 공주님 특별하게 탄생한 만큼 특별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세요. 자, 경찰이 분주하게 출동하는데요. 다름 아닌 오리를 구조해달라는 신고 때문이었습니다. 아, 이거 새끼가 못 올라가고 있네, 그래. 새끼가 이제 턱이 너무 높아서 못 가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아, 귀엽네. 엄마 들어가. 엄마 들어가. 그래. 그래. 근데 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처 배수로에 더 많았어요. 와, 맞네요. 둘, 넷, 여섯, 7마리네. 아, 그래, 어미가 못 가고 있는구나. 아기 오리들이 자기를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못하니까 엄마로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네. 직접 배수로에 들어가서 새끼 오리를 구출했습니다. 그때 사용된 건 경찰의 모자. 참 새롭죠? 네. 자, 하지만 이 새끼들 또 난관에 봉착하는데요. 난간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또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무사히 어미 곁으로 가죠. 이 귀엽는 새끼들이 사람이 만든 시설물 때문에 너무 불쌍한 겁니다. 제 영향을 당해서 구조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생이별을 피한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잘 사세요. 네, 추석을 앞두고 이제 온 가족이 모일 때 이제 흰머리가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 누구한테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불편하죠, 혼자 하면.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명 뿌리 염색법, 뿌염 알려드립니다. 염색 전에 샴푸하지 마세요. 유분기는 두피 보호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두피가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바로 샴푸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피부에 염색약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마 끝부분에 크림을 저렇게 얇게 펴서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모발을 4등분으로 나누시면요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헤어핀으로 고정해주면 흘러내리지도 않고요.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요. 이런 칫솔을 이용하셔도 좋은 방법이에요. 칫솔을 칫솔모에 약액을 먼저 붙이세요. 칫솔을 사용하시면 빗을 사용하는 것보다 머릿결 손상도 적고요. 구석구석 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외네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결대로 발라주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가끔 버거 없을 때 있거든요. 헤어캡이요. 그럴 때는 집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비닐봉지 잘라가지고요 머리에 저렇게 씌워주면 됩니다. 괜찮네요. 되게 잘 스며든대요.
염색을 바르고 오래 놔두면 좋을 줄 알고 1시간, 2시간씩 계시면 큰일 나요. 두피에도 안 좋고요. 모발도 가늘어지고 손상도만 심해져요. 적정 시간은 30분이고요. 그 시간이 지나면 염색 마무리. 뿌연만으로 변신을 성공한 모습. 야, 젊어지셨어요. 네, 한순간에 젊어지셨어요. 자가 염색 배우기 참 쉽죠? 네. 깔끔해졌어요. 생각보다 쉽고 비닐도 일회용 비닐도 다 가정에 다 있는 거잖아요.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금방 또 이렇게 염색이 잘 되고 훨씬 더 젊어 보이잖아요. 네, 흰머리 참 빨리 자라나는데요. 집에서 아주 쉽게 염색해보세요. 네, 흰머리가 걱정이신 어머니,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간편하고 손쉽네요. 잘 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권재관 씨가 준비하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아이템이. 아, 그래요? 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권재관 씨. 네, 가을의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전설의 주인공답게요. 이것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요. 바다의 노인이라고 해서 해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영양분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출장 가는 남편에겐 절대 이것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농담까지 있다고 해요. 자, 그야말로 전성시대를 맞이해 시끌벅적한 그곳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가을첫 입맛 돋게하는 별미 중에 별미!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자연산 대하. 지금이 가장 크고 맛있는데요. 아, 대하죠. 왔어요. 네, 제철 대하를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 큰 대화가. 우와, 정말 그죠? 자연산 대하가 점령한 그곳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조수간만에 작아졌고 수심이 얕아 자연산 대하가 잘 잡히는 이곳은 홍성입니다. 금어기가 풀리고 조업이 시작됐죠. 홍성 인근 섬에 사는 현희복 씨 부부는요, 1년 중 가을이 되면 이곳 홍성으로 와서 대하잡이를 한다고 합니다. 위치는 어떻게 알아요? 위치를 어떻게 아느냐고? 레이더도 없다, 레이더도 없는데. 성사가 어려서부터 이것 정도한데 그거 모르겠어? 한 17살 먹었을 때부터 배를 탄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든든한 조력자 아내입니다. 잡을 때는 그렇게 한 20kg도 잡고 한 30kg도 잡고. 물살을 가르며 목적지로 향하는 부부.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봐. 남편의 신호를 받고 아내가 움직입니다. 대하가 있는 곳에 정확히 그물을 내려야 하는 만큼 두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가는 속도하고 맞춰야겠네요. 네, 맞춰야요. 거기 안 맞으면 안 되지. 너무 빨리 가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가도 안 되고. 가을철마다 바다에 나서길 수십 년. 그간의 세월이 쌓여 부부는 손발이 척척 맞죠. 이제 남은 것은 대하가 잡히기만을 바랄 뿐. 자, 이제 잠시 후 분주해진 아내. 처음 던져놓았던 깃발을 걷어 올립니다. 아내가 능숙한 손길로 그물의 시작점을 알리자, 자, 이제는요 남편이 나섭니다. 그물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얼마나 잡힐지 긴장되는 순간. 올라옵니다. 아, 눈여겨보세요. 야, 잡혔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대하. 계속해서 줄줄이 걸려 들어옵니다. 살려줄 거 아세요? 괜찮요. 그물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잡힌 가을철 자연산 대하. 칼 놓고 와요. 맞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야, 진짜 크네요. 네, 올해 대하는요 지난해보다 씨알이 굵고요. 게다가 올해는 비가 적고 태풍이 없어 지난해보다 대하 수확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유, 다칠세라 진짜 조심 좀 빼내시네. 네, 덕분에 9월 초부터 대하는 풍년입니다. 이맘때 가장 살이 꽉 찬 대하는요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 가을철 먹거리는 제격이죠. 아, 침이 넘어가네요. 정말 커요. 맞습니다. 색깔이 투명하고 길이가 15cm, 20cm 이렇게 이런 정도요. 여러분, 제철이라도요 제대로 알고 먹어야겠죠. 이 자연산 대하는요 흰다리 새우와 비교해 수염이 길게 나와 있으며 그리고 몸통의 색깔이 투명합니다. 대하잡이 59년의 베테랑도 꼭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바다에서 갓 잡은 자연산 대하를 맛보는 건데요. 우와. 그만 먹어본 사람만 안다고 하네요. 뭐가? 먹지 마세요. 이건 매력이 보이니까. 이 산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맛. 지금 이맘때 먹은 대하는 싱싱함 그 자체. 완전 탱탱해. 그리고요, 조프에 맛보는 별미. 그냥 라면이 아닙니다. 오늘 갖다 본 자연산 대하가 듬뿍. 세상에 단 하나뿐인 라면이죠.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수확이 크기 때문에 마음만은 가뿐합니다. 부부는 오늘 하루 조업으로 자연산 대하 무려 30kg을 잡았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아니던가요? 하늘을 높고 이곳은 대하가 살이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대하 산지에서 맛보는 요리 직접 구경 가볼까요? 대하로 만드는 대표적인 요리죠. 소금을 깔고 그 위에 대하를 얹으면 어느새 빨갛게 익은 대하 소금구이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입안하고 또한데요. 자, 얼큰한 국물만 봐도 힘맛이 절로 생각나는 대하탕은요, 한 번 맛보면요, 그 매력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진짜 고소해. 진짜 맛있어요. 여기 바닷바람 쐬면서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어요. 야,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굽고 끓여 먹어도 맛 좋은 대하. 자, 그리고요, 여러분, 튀김옷을 입히면요, 겉은 바삭, 속은 담백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 만점이죠. 맛있나봐요. 되게 맛있고 바삭바삭해요. 안에가. 자, 여러분, 배 푹하게 채웠다면요, 이제 신나게 놀아봐야죠. 맨손으로 대하를 잡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보세요, 어마어마한 양의 대하를 뿌립니다. 자, 그리고요, 이를 잡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드는 체험객들. 아이부터 어른까지 대하 잡기 삼매경입니다. 아직 있어. 대하를 맨손으로 잡는 그 손맛에 체험객들 모두 흠뻑 빠져들었는데요. 잘 잡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업고 발레서라도 대하 잡기에 전력 투구 중인 아기 엄마도 보입니다. 가족들의 응원 열기는 점점 고조되고 과연 얼마나 잡았을까요? 보여주세요. 물 넣는다고 이게. 세상에나 한 봉지 가득 잡았네요. 펄떡이는 대하를 잡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옷을 넓게 펼쳐 대하를 포획하는 체험객. 한 마리 더 있었는데. 구워 먹을 거예요. 애들이 4명인데 10마리씩 먹는데요. 먹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 온 가족이 함께하기에 딱 좋습니다. 가을바다 같은 선물, 제철 대하 맛보러 오세요. 아유, 고픈 배를 부여잡고 연예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최근에 송윤아 씨가 심경 고백한 게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09년에 배우 설경구 씨와 결혼한 송윤아 씨. 이 당시에 결혼과 함께 떠돌던 소문에 대해서 한 번도 입장을 내비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에 대해서 속내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먼저 첫 소식은 투병 중인 가수 방실이 씨의 최근 근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가 소식 시작합니다.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방실이 씨. 9년째 병마와 싸우는 그녀 곁에는 아끼지 않는 지원을 주는 동료들이 있는데요. 최근 건강은 어떨까요?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수입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잖아요.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남동생분으로 통한 그 답변은 건강을 다시 되잡고서 재기를 하고 컴백을 했을 때 멋지고 이쁜 모습으로 뵙고 싶습니다 라고 저한테 회신이 항상 왔었거든요. 지난해 초 정도에는 제가 들었던 소식은 그쪽 강화 쪽에 있는 집에서 병원과 집을 오가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 이런 근황을 접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볼 수 있길 기다립니다. 이상한 상상한 사절입니다.
배우 송윤아 씨가 사생활과 관련한 악성 소문에 대해 신경을 밝혔습니다. 설경구 씨와 결혼한 이후부터 악성 댓글에 시달린 송윤아 씨. 자신의 SNS에 이제 그만해달라, 해선 안 될 일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오죽 답답하고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송윤아 씨가 수년간 침묵을 하다가 이제 SNS에다가 악플을 캡처하고 그 밑에 신경글을 올렸을까. 이미 설경구 씨는 가정이 다 정리가 된 상태고 송윤아 씨가 위로를 해주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연인으로 거듭이 났던 건데 마치 송윤아 씨 때문에 설경구 씨 가정이 깨진 것처럼 이런 것으로 대중들이 믿게 됐고 곧 방영할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아 더 심해진 악성 댓글. 송윤아 씨에게는 그 악성 댓글의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정도의 힘든 상황이 더 힘들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댓글을 달고 심경을 밝히지 않았나. 송윤아 씨는 자신을 향한 악의적 비난이 멈추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시청률 30%를 눈앞에 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요즘 이 부부가 대세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를 단숨에 사로잡은 그녀 바로 라미란 씨인데요. 극중 복선녀 역을 맡은 라미란 씨의 내조 방법이 연애 화제라고 해요. 복선녀만의 내조법 한번 알아볼까요? 취중 진담, 아니 취중 진상으로 속내를 털어놓는 라미란 씨. 2판, 4판, 공사판이야! 아유, 만취 연기 정말 리얼한데요. 왜안 나온다? 두 번째, 질투도 화끈한 그녀. 세상에서 제일 야한 채소는? 네? 야한 채소? 일명 아저씨 개그법으로 여종업원과 오붓한 시간을 보낸 중인 차인표 씨. 대박! 이때 재빠르게 다가와 머리채를 휘어다는 소리 있었으니. 우리 집 남자한테 한 번만 더 꼬리치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해주는 수가 있다. 어우, 질투 한번 화끈하네요. 내조법 세 번째, 상추로 불의를 용서치 않는다? 여기 그 화똥 삶아 먹은 아줌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술맛 떨어져. 말끝마다 반말이시네, 이 아저씨가. 시비를 건 상대에게 상추로 응징합니다. 라미란 씨의 명연기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니까 끝까지 지켜주세요. 벗어날 수 없다. 여실 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이 목소리 귀에 익숙하시죠? 찾아왔어요. 오늘의 주인공, 무려 300여 개의 만화 영화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고요. 언제부턴가 그대를 처음 만났나. 그리고 영화 광복절 특사로 더욱 유명해진 노래, 분홍 립스틱의 원조인데요. 그녀는 바로 안녕하세요. 아침이 좋다 시청자 여러분, 28년 만에 돌아온 분홍 립스틱 강혜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976년 작은 별 가족으로 데뷔한 그녀. 작은 별 가족은 부모님과 7남매로 이뤄진 대한민국 가족 밴드인데요. 당시 많은 노래를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었죠. 7남매의 홍일점인 강애리자 씨. 그러나 1988년 분홍 립스틱 활동 이후 공식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에서 잠시 사라졌다고는 좀 그렇고 목소리로는 계속 나왔었어요. 16년도에 미국을 갔는데요. 그 동네 어린아이들 모아서 제가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노래도 가르쳐주고 한국 무용도 가르쳐주고 종이접기도 가르쳐주고 또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열심히 살고 일단 모습만 안 나왔을 뿐이지 계속 활동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새 앨범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강애리자 씨. 신곡 한번 들어볼까요?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지나간 네, 반갑습니다. 무대 위에서 자주 보길 바랄게요. 네, 앞으로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청자 제보로 이루어지는 코너입니다. 김주현 아나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더라고요. 네, 한 아드님의 절절한 사연인데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게 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아버님은 사고는 순간이었지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아십니다. 지금 회복하는 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사고 이후 거꾸로 가고 있는 아버지의 시계, 저희가 시청자 제보에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제보를 한 아들에게 받은 당시 사고 CCTV 영상입니다. 아이고. 화물하차 작업 도중 지게차에 실려있던 짐이 떨어지면서 아버지를 덮친 건데요. 과다출혈과 골절로 4시간 30분가량 걸린 수술을 통해 목숨은 구했지만 아버지의 오른쪽 다리는 절단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리가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했지만 가해 운전사의 보험이 인사사고 부분에 해당되지 않아서 막막하다는 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한 아드님이셨는데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때면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집안은 내 가족의 단란한 흔적 대신에 착 가라앉은 공기만 느껴졌고요. 가족들의 시간은 아버지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회사를 그만두시고요. 누나와 저는 아빠의 치료를 위해 열심히 알아보러 다니고 있어요. 화물차 운전을 30년간 해온 아버지. 평일과 주말 경계없이 운전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셨고요. 또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요.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경과는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금 다리가 절단되신 상태시고 당뇨 때문에 지금 살이 괴사되는 중이라서 재수술을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지게차에 실려있던 짐이 그대로 김주호 씨를 덮쳤습니다. 짐의 무게는 약 600kg. 그는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응급수술에 들어갈 만큼 부상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환자가 이제 누워있는 상태였고요. 그 우측 다리 쪽에 겉으로 보기에도 완전 개방성 골절 및 그 절단으로 추정되는 게 바로 보였고요. 아버지의 사고 이후 아들에게 집은 잠깐 들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대신해서 필요한 옷과 이불 등을 챙겨서 집과 병원을 오가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실로 옮긴 김주호 씨는 원래 앓고 있던 당뇨병으로 인해서 피부 조직이 괴사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수술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통증을 호소할 뿐 아니라 수술 후유증인 선망 증세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데요. 분주에 들어가지고 살았으면 병원에 보여도 못 가라. 아내분은 아직도 남편의 사고가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김주호 씨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서 뭐 하냐고 그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건 하지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 의욕을 잃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너무너무 괴롭고 암담하고 무섭고 그래요. 김주호 씨는 앞으로 몇 번의 수술이 필요한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개방성 골절의 경우 재접합 수술이 일반적이지만 다리를 절단해야 할 만큼 그때 당시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개방성 골절에 심한 손상은 많이 봤어도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육을 연결하거나 뼈를 모아주는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결국은 무릎 아래로 절단하였습니다. 또 남편의 간병으로 일을 쉬고 있어 치료비를 충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아내. 그리고 보상 금액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사업자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데요. 상대 차량에서는 그걸 뭐 대물밖에 안 돼서 뭐 보장해 주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고. 지게차 운전사가 든 보험은 무엇이기에 보상 금액이 이렇게 제한적일까요? 내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좀 매일 하던 일이고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영업 대상 책임보험이 개인이 있고 대물이 있고 물적 담보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몸을 다쳤는데 개인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게차 운전사가 가입한 보험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과는 약간 다릅니다. 지게차와 직접 충돌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대인 대물에 해당이 되지만요. 지게차가 떨어뜨린 물건에 의한 대인 사고는 물적 손해에 해당되는데요. 물적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인 대물보다 적습니다. 지게차는 도로를 다니지 않고 일정한 작업장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라서 자동차 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뭐 다리가 절단당하는 등 중상을 입었을 때 중상의 그런 경우에는 지게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은 진짜 일부분밖에 안 됐죠. 답답해지는 거죠. 김준 씨는 사업장의 산재 처리를 받는 것도 어려운데요. 화물 하차 작업 도중 일어난 사고지만 김조 씨와 지게차 운전사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두 사람의 보험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복잡하네요. 그렇죠. 산재 처리와 대인 뇌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부재인 상황. 피해 가족에겐 보상과 관련된 조언이 절실합니다. 앞으로의 치료는 지금부터라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 물건을 떨어뜨린 지게차 운전자한테는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죠. 건강보험공단이. 지게차 운전자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거예요. 업무상 과실치상죄입니다. 형사합의가 진행된다 그러면 민형사합의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무리하게 일을 벌려서 빚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우리 보험으로 해서 보험금 뭐 그게 뭐 얼마나 나오지도 않아요. 보상도 없고요.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한 보험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의 금액. 보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바로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네, 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라도 적절한 보상이나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9월 10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